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이 과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실기 대비용이고 교재는 여러분들 1, 2차 대비 한 권이죠. 그죠? 한 권으로 끝내기 1, 2차 대비 필기실기 한 번에 그 교재로 계속 하겠습니다. 뭐 교재는 같지만 2차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직업 상담의 개념 보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요, 이게 이 출제 기준 변경되면서 원래 여기가 직업 상담이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2차로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2과목. 지금은 1과목이죠. 직업 심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요. 물론 취업지원은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근데 취업지원은 아직까지는 그 2차 시험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걸 좀 더 깊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직업상담의 기초 보겠습니다. 기초. 그래서 이제 직업상담의 기초를 보게 되면 진로상담과 직업상담이 있다. 커리어 카운셀링, 그 다음에 보케이셔널 카운셀링.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가 얘가 좀 더 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 직업이 들어가 있다. 진로 안에 직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진로는 우리가 생애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생애. 라이프, 전생애죠. 직업은요. 직업은 우리가 직업 준비에서부터 은퇴까지를 보케이셔널이라고 한다. 보케이셔널. 자,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영역과 유형.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 일반 상담, 취업, 적응, 전환, 은퇴까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때도 이제 한번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직업 상담의 주요 유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이번 변경된 출제 기준에서 좀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지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구인자가 누구죠? 회사예요, 회사. 구직자는요, 근로자죠, 그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구인은 처가 되겠고 구직은 자가 되겠죠. 구인처 구직자의 연결을 둔다. 요거를 그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죠? 기업과 근로자 간에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글짓기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적응 상담이라는 것은 적응하는 거니까 조직 문화, 인간관계, 예절, 직업의식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직업 전환. 직업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직 의도가 있는 직업인 대상으로 전문 지식, 직업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의 수집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다가 보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심리에도 1과목 때도 했는데 주어만 잘 정리하셔도 반은 먹어요.
그죠? 주어나 목적어만.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그럼 목적어죠. 직업 적응은 신규 입직자나 직업인을 대상으로 에게 또는 신규 입직자나 직장인이 은는이 하면은 주어죠. 이거 일강으로 보시면 이것부터 먼저 보시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실기 먼저 심리 먼저 보고 오셔야 되는데 직업 전환은 전직 의도가 있는 직업인을 경력 개발은요. 재직자를 직업인 해도 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어떤 훈련들, 교육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직업상담의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문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직업상담의 목적을 5가지 쓰셔야 해요. 또 이거 올려놓고 직업상담의 목적을 5가지 쓰셔. 여러분 이제 직업상담 목적 이거 보면 감이 와요. 이미 장소적으로 진로 결정을 확고히 한다.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한다.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다. 의사결정을 길러준다.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5가지 쓰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암기 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스토리텔링하고 암기 팁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잔명, 이수하면 의사, 직업, 성장. 잔명, 이수하면 의사, 직업, 성장.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넉넉하게 7개 준비하는 거. 자, 첫 번째, 잠정적 진로를 설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백한 목표를 잡도록 하는 거. 이해하도록 하는 거. 무엇을?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처음 준비할 때 얼마나 이해하고 이거 준비하셨나요? 얼마나? 직업상담사 하니까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여기 화분 있고 원탁 테이블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어서 오세요. 직업상담 하러 오셨군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가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직업상담사란 저런 거구나.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제 현장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계획. 새해 첫 해는 계획을 계속 잡죠. 1월 달은 계속 계획 잡아. 지금도 제 강의 보면서 계획 잡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계획을 잘 잡죠. 나중에 틀어지긴 하지만 저도 계획충이에요. 그냥 요새 좀 안 좋은 뜻으로 충이라는 얘기하는데 하여튼 계획을 하여튼 저도 좀 징하게 잡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잡았던 게 한 3월까지 잡았나?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계획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직업 상담을 통해서 직업의식. 어떤 직업의식? 성숙한. 여러분이 직업세계에 이해가 없었을 때는 미성숙한 직업세계에 이해가 끝나면 성숙해지는 거죠. 아, 그게 직업상담사구나. 이런 성숙한 직업의식이 생깁니다. 자, 그래요. 성숙한 직업의식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로도 결정했고 목표도 잡고 계획을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내담자의 성장. 벌써 성장한 거라고요. 능력도 고양된 거고요. 아셨죠? 됐죠?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잔명 이수했더니 의사직업이 성장하네. 잔명 이수했더니. 선생님, 잔명이 뭐예요? 그냥 글짓기 하는 거예요. 요새 의사 이게 직업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명. 이게 뭐래? 수면 마취? 그런 거.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되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도 외우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백지에 쓸 수 있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제안하시고요. 아셨죠? 이게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제안하실 분들도 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처결. 목표를 빨리 잡아. 처결하겠습니다. 목적을 빨리 정해. 처결하겠습니다. 예언과 발달, 능력과 적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생애진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발달에 관심을 두고 예언하는 겁니다. 발달에 관심을 두니까 예언한다. 발달하는 거 보니까 키가 커. 이야, 키가 크네. 모델하면 대박 나겠다. 이거잖아요. 처치와 자극.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 해결했어.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이 얘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야. 근데 키가 커서 모델하면 딱 좋은데 원빈도 그랬대잖아요. 원빈도 잘생겨가지고 야 배우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빈 아버님이 야 부산 바닥에 너같이 생긴 애 수두 빽빽이다. 아버지 반대를 처치했으니까 해결했으니까 뭐예요? 지식과 기능, 연기 수업을 해야겠죠. 결함과 유능, 장점과 단점이죠. 그죠? 장점과 단점, 유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끝.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진로 및 직업 상담의 원리, 이거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및 직업 발달의 요인. 자, 요거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업인에 가면 직업인에 김직업, 첫째는 흥미, 김흥미, 김직업 씨의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가 흥미, 둘째가 적성이, 셋째가 성격이, 넷째가 가치, 적성, 성격, 흥미. 됐죠? 그래서 이거는 붙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자,
2차 문제 나왔습니다. 직업상담사의 기술 자질 역할. 이게 오죽하면 우리 붙여놨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요건 아니지만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너무 구분해.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신지. 개념과 개요는 무슨 차이예요? 목적과 목표는 무슨? 모형과 이론은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으면 그걸 약간 요약하면은 개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은 어떤 이론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목표예요. 그죠? 그럼 이런 목적과 목표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겠죠. 장점. 왜 할까요? 아까 그것도 장점이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직업상담의 직업상담을 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인가? 잔명 이수했더니 의사직업이 성장되네. 내담자가 성장된다. 장점이잖아요. 장점이 있으니까 목적을 하고 그 목적에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개념을 또 물론 개념 안에서 이제 좀 부분적인 걸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모형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막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안 됐어요. 솔직히 안 됐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공부하는 시간도 모자라 죽겠는데 이거 쓸데없는 거 계속 하고 있어.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자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 능력 살짝쿵 한번 봐주고요. 자, 요구되는 자질이 뭐예요? 자세와 소질이에요. 자세와 소질. 자, 첫 번째, 결함이 없는 성격. 이런 거 분류하는 거 결함이 있는 성격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결함이 있는 성격이에요. 그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예전에는 저도 좀 많이 받아줬어요. 저도 상담사고 인간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요, 그건 고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상담사가 되면 내담자한테 그러니까 융통성도 없어. 분별력도 없어. 내담자 어떡하라고요. 내담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 라기보다 고치세요. 성격 고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융통성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야지 막 고지고대로 개요 개념은 달라요 선생님 그러면은 안 된다. 여러분 강의 보면서 설마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데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도 있어야 된다. 존경심도.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이해, 상황 대처의 능력, 심리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도대체 뭐예요? 뜬구름 잡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이다. 주로 99% 집단 상담.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 전산 능력, 컴퓨터 능력. 이게 많이 부담 갖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지예요. 관심과 의지. 검색 능력 같은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너무 선생님 저는 챗GPT 못 쓰는데요. GPT 못 쓰는데요. AI 시대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러분 그 폴더폰 쓰세요? 폴더폰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강의 들으면서 이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나 폴더폰 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80대 노부인데 저희 어머니가 카톡 써요. 카톡으로 하고 이모티콘 날리고 다 해요. 누가 AI 기술자가 돼요? 쓸 수 있다니까요. 이건 관심의 영역인 거지 뭐 신기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봐봐요. 직업상담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자, 봐봐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5가지 쓰쇼. 이게 2차 나왔어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5가지에서 7가지인가 6가지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는 전문적인 자질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자객 도덕 요걸로 기본 갑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자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 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쓰셔도 돼요. 이게 그거니까 객관적 통찰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도덕적 자세가 되죠. 근데 6가지면, 7가지면, 8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인문학적인 자질이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직업상담사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그 개념이 요거 HR이에요. HR.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공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어요? 뭐 심리학적 지식, 산업사회의 이해,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를 자꾸 힐링상담사라고 하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존 기출문제로 푼 친구들은 다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원래 이게 그 3가지인가 4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4점 획득하다가 지금 만약에 이게 6가지 나왔잖아요. 그럼 2점 날려먹는 거예요. 2점을. 아, 이거 뭔 소리인지, 이거 뭔지 모르겠네. 2점을 날려먹는다고요. 2점을. 이거 큰 거예요, 여러분. 큰 겁니다. 왜냐하면 18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뭐 도덕적 판단.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고 기본적인 자질도 되는데 이 기본적인 자질에는 이공계적인 자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난 사람 너무 좋아해. 근데 검색할 줄 몰라. 검색할 줄 모르면은 직업상담사 되냐고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코리아는 검색하는 거예요. 잡코리아는. 그죠? 잡코리아를 왜 알아야 돼요?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뭐라고 했죠? 한정 짓거나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뻔한 얘기다.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 하나 드렸어요. 뭐죠? 직업상담사의 역할, 자질,
업무 영역 이거 제발 나와라. 나오는데 5개, 4개 심심하게 나오지 말고 한 8개, 10개 나와라. 뭐든 써주마. 그게 바로 누구다? 환멘토 제자다. 딱 스마일 하면서. 왜 그래요? 남들은 틀리잖아. 남들은 틀려요. 근데 환멘토 제자들은 다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헤어는 안 나옵니다. 헤어는. 왜냐? 헤어는 왜 안 나오냐면 이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같이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헤어는 왜 안 나오냐면 당연해서 안 나와요. 당연해요. 그죠? 제가 필기할 때 당연해요 라고 했어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당연해요죠. 그죠? 내담자 문제를 확인한다. 관심이 있다면 직업상담에 관심이 있다면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직업상담을 실시한다.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정보를 종합한다. 너무 당연하죠. 당연해요는 시험에 안 나와요. 직업상담의 과정 가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과정은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자, 직업상담의 과정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것만 한 5가지 정도 돼요. 5가지. 근데 2차는 좋은 게 뭐냐면 그 5가지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좋은 게 직업상담사 2차 시험입니다. 자, 관진, 목계, 평. 관진, 목계, 평. 자, 첫 번째 관계형성. 얘는 뭐예요? 신뢰. 그 다음에 하나 더 친근감. 친근감.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고. 자, 구조화라는 건 뭐예요? 상담의 구조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 그리고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단. 진단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가 나와야죠. 문제. 심리검사를 해서 문제를 파악한다. 문제를 진단한다. 문제를 진단한다. 문제를 진단했으니까 뭐 해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한다. 여기 있잖아요. 목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이라는 건 우선순위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래서 개입을 우리가 중재, 상담, 처치라고 해요. 중재, 상담도 하고 중재도 하고 처치도 하고. 아셨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억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죠. 평가. 그 중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요거를 평가하는 게 평가. 관진, 목계, 평 쓸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단계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거 과정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들 좀 보셔야 돼요. 뭐 이거 다른 종류들인데 목표 설정까지 하죠. 목표 설정까지. 그러니까 관계 수립, 관계 설정, 문제 평가, 진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들어가죠? 구조화. 이 4개가 세트예요. 관계 형성, 진단, 구조화, 목표 설정. 이게 초반부 상담, 초기 상담이에요. 나중에 초기 상담. 심리에서 배울 거예요. 초기 상담 내용이다.
이런 영역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단계가 나오면 여기 또 나오는군요. 그죠? 상담관계 형성, 심리적 문제 파악, 상담 목표 전략, 상담의 구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 단계는 뭐 개입이에요. 개입. 얘는 개입이다. 개입. 개입이니까 시도, 처치, 뭐 상담, 중재. 중재가 뭐예요? 중재가. 자,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게 중재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처치. 자신감을 가져요. 자, 자신감 갖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10번.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중재예요. 개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입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얘가 자신감도 갖고 의사결정도 딱 해요. 그래서 회사 들어왔어. 땡땡전자 들어왔어. 그럼 한 달 후에 전화하는 게 종결이에요. 들어갔어. 그게 종결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하면 추수지도예요. 한 달 후에 전화하면 추수지도예요. 추수지도. 갑돌군 잘 다녀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려운 건 없고, 그게 추수지도. 됐죠? 그래서 이 단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셔가지고,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이 힐링상담사,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우리는 좀 더 검색도 하고 컴퓨터도 쓰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단계 이런 거. 보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용하고 함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